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력주 길라잡입니다. 11시, 오늘 4월 8일 토요일 오후 11시 44분인데, 영상을 좀 쉴까 하다가, 여러분들한테, 한 번쯤 관심 가져볼, 기사거리 좀 가지고 찾아왔고요. 일단 다음 주 관심 종목으로는, 이 정도에서 좀 골라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보비스 엠브레인, 지니틱스, 동아화성, 누리플렉스, 상신전자, 센트럴모텍, 포스코스틸리온, DNF, 우리 ENL. 일단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5종목 정도를 선출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는 차트는 딱히 안 볼 거고, 지금 차트 하나 볼게요. 구독자 분석 요청 종목 공구음원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공구음원 보시면 지금 그 무상증자 1대5였나? 1대5 무상증자로 어마무시하게 올랐었던 종목이죠. 이 3,000원에서 5만 원이 될 정도로 지금 10배 이상 급등을 했는데, 보시면 상장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작년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일단 눈여겨볼 점이 고점대에서 일단 거래량이 크지 않다는 거. 상장 초기나 그 이후 들어올렸을 때 비해서 거래량이 고점대에 없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게 한번 털어먹고 다시 바닥에서 매집해서 들어 올리려고 하는 건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공구먼 이 올라갔을 때를 제외하고 좀 크게 보면 지금 이때 작년 10월부터 해서 이러한 우상향 추세가 있었죠. 근데 이런 우상향 추세가 깨지고 저항을 맞았죠. 저항을 맞고 또 돌파하려고 했지만 저항을 맞고 추세가 무너지면서 하락하는 그런 그림이 지금 나온 모습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하락을 했죠. 그래서 차트 돌려보면 이런 모습인데, 이렇게 우상향 추세를 이탈하고 저항 맞고 또 저항 맞고 빠지는 모습. 그래서 일단 지금 이동평균선 역별 상태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일단 공구먼 같은 경우에는 장기 입형 위에서는 이 정도를 좀 지켜줘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앞에서 꼬리 저항, 또 꼬리 저항, 그리고 떨어지기 전에 지지, 또 지지가 나왔었던 구간인데 또 지지와 저항이 나오면서 뚫어주지 못하고 하락이 나왔죠. 그러면 추가적으로 또 2차 지지선은 어디였냐? 어, 네, 2차 지지선은 딱 이 정도였을 것 같네요. 보시면 이때도 저항 나왔었고, 이때도 이탈했지만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었고, 그리고 지금은 밀린 위치가 이 정도 되는데 여기서 더 하락할 가능성이 조금 더 저는 있어 보이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반등을 해주고 올라가기보단 내려갔다가 조금 더 하락을 할 것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 지금 위치가 보시면 앞에서도 또 이제 지지, 지지, 이탈했다가 지지받은 부분이죠. 그럼 이 구간은 지켜주지 못한다. 이 구간을 지켜주지 못한다. 그럼 여기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 이 장대 양봉의 시가가 이 구간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더 빠질 가능성도 염두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닥 한번 찍어주고 쌍바닥의 느낌으로 올려줄 수도 있고 외바닥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근데 여기가 지켜줄지 깨질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구간을 지켜줄지. RSI나 보조지표로 보면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바닥인 구간이거든요. RSI는 이제 과매도 구간이고 스토캐스틱은 주가가 좀 저평가되어 있는 위치로 좀 볼 수 있죠. 일단 그래서 공구먼 같은 경우에 어, 지금 이 정도 위치에 있는데 밀리면 여기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는 거 보시면, 여기서 이제 이 정도 내려오면 여기까지 내려온다. 그럼 앞에서 올라가기 전에 저항 나왔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저항 지지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저는 상방보다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만약에 진입을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적어도 매집봉이 되는 기준봉 캔들이 뜨고 이 캔들을 몸통 중간 정도에서 좀 지지해주는 모습이 나올 때 그때 들어가는 게 단기적으로는 좀 좋은 관점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구먼 일단 크게 보더라도
이렇게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를 돌파해주는 그림이 나오죠. 만약에 단기적으로 추세 우상향까지 해준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일단 저점을 내리는 속도가 더 가파라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더 흘러내리고 바닥 다져주는 그림이 일단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더 흘러내리거나 적어도 흘러내리는 걸 멈추고 옆으로 돌려주는 그림이 나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지켜보시고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번 주 좀 관심 가져볼 기사거리를 보면 미국 상무부에서 중국을 방문한다고 해요. 지금 최근에 중국에서 미국 반도체 회사인 마이크론을 뭐 안보 조사를 한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국내 반도체 종목들이 반사수혜를 입을 수도 있고 오히려 이 미국 상무부가 중국을 방문해서 이러한 이슈가 원만하게 해결이 되면 반도체 업황이 회복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관련 기사를 보면 미국 상무부에서 이제 러먼도 장관, 이 장관이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면 미중 양국 긴장이 완화될지 보고 있는데 보시면 중국 측 협상 파트너들, 산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양국 간 교역 문제, 미 기업들의 상업적 이익 등의 문제를 논의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중문을 방문할지는 확실하진 않다고 해요. 그래서 방문해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이제 정치 생명줄이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에 방문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죠. 일단 방문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러한 이슈가 있다는 거. 이게 되게 웃긴 게 자기네들은 미국은 지금 중국산 원료 쓰지 말라고 하면서 중국 가서는 자국 기업들 어, 공생하게 해달라. 지금 이런 거죠. 지금 말이 안 되죠. 미국은 지금 중국산 원료 쓰지 말라고 중국 제재하고 있으면서 중국 가가지고 자국 기업들 공생하게 해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이러한 이슈가 일단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중국 상하이를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머스크 상하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번 주말 중국 상하이 방문할 듯, 이달 방중 중국 2인자 리창 만날 듯, 내달 중국 방문 계획 리창 총리와 만남을 모색한다. 이 얘기를 하는데 보시면 뭐 머스크가 리창 상하이 당서기 시절부터 인연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보시면 리창은 지난해 10월 뭐 이렇게 입성하기 전까지 상하이시 당서기를 지내며 당서기겠죠. 당서기. 현지 테슬라 공장 건설과 개장을 관장했다. 좀 주도를 했다고 하죠. 테슬라. 그래서 테슬라와 좀 인연이 있는 것 같고 상하이 공장 개막식에서 만났다고 하고 이번 방중은 중국이 3년간의 코로나19 방역으로 타격을 입은 경제를 살리고자 외국인 투자를 더 많이 유치하려고 구애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리창 총리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앞장서 지휘하고 있으며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발전 고위급 포럼에서 팀쿡 애플 최고 경영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외국 기업 총수들을 향해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중국은 대외 개방을 확고하게 확대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죠. 이제 중국 리오프닝을 확실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머스크가 중국을 방문하면 테슬라 관련된 종목들이 또 움직일 가능성도 있겠죠. 또는 전기차 섹터 움직일 가능성을 좀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로 볼 이슈는 중국 리튬 감산을 한다고 합니다. 중국 리튬. 그래서 어, 보시면 탄산 리튬 가격 폭락, 현지 업체 감산 돌입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중국 탄산 리튬 가격이 60% 이상 작년 11월 대비 60% 이상 급락을 했다고 하죠. 배터리 시장 둔화로 리튬 가격이 떨어지며 중국 제조사들이 감산에 나섰다. 그러면서 리튬 가격의 하락은 배터리 수요 둔화에 있다. 이러면서 지금 주문 감소, 생산 효율성 저하로 인력 감축에 나섰다. 리튬 몸값이 낮아지자 현지 기업들은 감산에 돌입했다. 이 리튬 가격을 방어하려는 거죠. 감산하면서 3, 40%에 불과한 가동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서 리튬 가격이 최소 톤당 25만 위안을 돌파해야 한다고 하죠. 그리고 중국이 우리나라 시장도 우리나라 배터리 3사도 리튬
중국 이제 원자재 수요 수급 비율이 80%가 넘어간다고요. 그만큼 이제 리튬 관련돼서는 중국에서 지금 엄청나게 이제 의존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리튬 가격이 폭락하자 중국에서 지금 감산을 하고 있다는 거. 또 다른 기사를 보면 전기차 시장 너무 뜨거웠나 리튬 반토막 반전을 했다고 하고 탄산 리튬 수산화 리튬으로 구분된다. 그러면서 지금 그래서 또 나오는 이슈가 배터리 업체의 원가 부담을 좀 감소시켜 줄 수 있다. 그래서 호재로 적용할 수도 있는데 반대로 매출 규모가 더 감소할 수도 있다. 이제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중국 리튬이 감산을 해서 뭐 가격이 일단 하락했으니 국내 리튬 관련된 업체들, 뭐 배터리 3사 또는 양극재 회사들이 이제 원가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다. 아니다. 매출 규모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중국에서 리튬 관련된 감산을 지금 또 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리고 또 다음 기사로는 이제 이게 4월 6일에 나온 기사인데 이미 저번 주 장중에 나온 기사죠. 배터리 업체 북미 진출 돕기 위해 5년간 7조 지원, 그리고 LFP 배터리, 리튬 인산철, LFP 뜻이 이거 앞자리 딴 거 있죠.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 연구 개발에 500억 예산을 투입을 한다고 하죠. 근데 저는 이 LFP가 리튬과 인산철을 각각 따로 쓰는 배터리를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이 리튬 인산철이 하나의 원료라고 하더라고요. 리튬 인산철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저는 리튬과 인산과 철을 따로 분리해서 LFP 배터리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리튬 인산철을 LFP라고 한다는 거. 근데 제가 이거 기사를 이미 4월 6일에 나온 기사를 왜 가져왔냐?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는 이미 나온 기사도 활용을 합니다. 이미 나온 기사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걸 가져왔고, 그래서 보시면 정부 배터리 7조라고 검색하면 기사가 나오죠. 북미 진출 배터리 기업에 7조 원 금융 지원한다. 이미 4월 6일, 7일 뭐 이때 나온 기사죠. 그래서 보면 7조의 금융을 지원한다. 5년간 7조 원의 대출 보증, 대출 관련된 금리 포인트를 낮추고 보험료로 할인해주고 그래서 이제 뭐 첨단 기술이 적용된 마더 팩토리도 국내에 조성할 계획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배터리 3사는 5년간 1조 6천억을 차세대 배터리에 투자할 계획을 밝혔다고 하고 그리고 또 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보다 값싼 리튬 인산철 배터리 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이러면서 국내 배터리 소재 기업들도 이 LFP 배터리 개발 생산에 앞다퉈 나서고 있는데 정부에서 500억 규모의 투자 지원을 나서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부에서도 확실히 2차 전지 쪽을 지금 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기사를 세력들이 언제 또 활용할지 모르니까 이 2차 전지 쪽은 항상 주의 깊게 봐야겠죠. 그리고 또 뭐 다른 뭐 배터리 통큰 투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LFP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마더 팩토리 방금 얘기한 또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이제 다음 기사를 보면 이제 러시아 원유 감산을 더 늘렸다고 하죠. 보면 40%더 늘렸다고 해요. 더 많이 줄였다고 하죠, 생산을. 그래서 보시면 중국과 프랑스 정상이 우크라이나 문제 정치적 해법에 공감하며 거리를 좁혀가자 러시아가 경계심을 드러냈다. 이러면서 이제 러시아가 원유 감산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40%더 많이 감산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 에너지부 뭐 미국 미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하루에 930만 배럴이 생산돼 70만 배럴 줄었다고 했는데 목표 50만 배럴보다 40%를 더 늘린 거죠. 20만 배럴. 50%에 50만 배럴에 40%. 20만 배럴을 더 늘려서 더 줄였다고 하죠. 이러면서 이제 뭐 최근 석유 수출기구 오펙과 이제 사우디 중동 쪽 산유국들이 원유 생산을 줄이기로 했다는데 이러면서 이제 원유를 또 더 감산을 한다고 하니까 공급이 줄어드는 거죠. 공급 감소. 그러면 국제유가 또 급등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국내 정유주 뭐
한국석유, 뭐 극동유화, 뭐 등등, 뭐 SK 이노베이션도 그렇고 S오일 뭐 등등 이렇게 또 국제유가, 국내 정유주 관련주 뭐 또 뭐 있나요? 중앙에너 뭐였지? 중앙에너비스였나? 뭐 등등 이렇게 국내 정유주들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다음으로 한동안 잊혀졌던 네옴시티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 네옴시티 관련된 기사도 좀 볼게요. 네옴시티. 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 사우디 네옴 CEO, 네옴 전시회 서울 개최 합의 이런 얘기가 기사가 일단 나왔죠. 3분기 중 전시회 보시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네옴 더 라인 전시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뭐 합의했다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네옴 프로젝트 스마트 시티, IT,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우리 기업들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전시회 서울 개최를 제안한 바 있으며 그리고 서울 개최를 확정했다고 하죠. 이게 뭐 중요한 이슈는 아닌데 일단 이러한 진행 단계에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이제 네이버가 또 뭐 사우디 네옴시티에 기술을 전수한 뭐 투입한다 하죠. 네이버가 사우디아라비아 초대형 첨단 도시 네옴시티에 디지털 트윈과 슈퍼앱 기술을 적용한다. 사우디 정부가 추진한 디지털 전환 사업에 다각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네이버 최선주 네이버 ESG 대외 정책 대표와 뭐 사우디아라비아 장관, 투자부 장관 등 참석을 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네이버가 사우디 네옴시티에 참여를 하려고 한다는 거. 그리고 또 뭐 이런 일이 있는데 어, 부진한 해외 건설 수주. 하반기 대형 프로젝트 반등 노린다. 보시면 이제 네옴시티 조감도죠.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 등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통해 연간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보시면 뭐 1분기 수주액 저조, 삼성물산, 대우건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하반기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건설, 인도네시아 행정수도 이전 등 대형 프로젝트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하반기에 수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데 사실 구체화된 얘기는 아니지만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뭐 인도네시아 신행정수도 관련돼서도 이것도 40조짜리 프로젝트라고 하죠. 현대건설은 사우디 네옴 옥사곤 항만공사 등 네옴과 관련해서 8개 프로젝트에 추가 입찰을 한 것으로 지금 이미 알려져 있다고 하죠. 현대 엔지니어링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뭐 프로젝트 등 2분기 입찰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대형 화공 플랜트 수주를 누리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네옴시티 관련된 솔직히 실체가 아직 없긴 한데 약간 수주 관련된 내용들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네옴시티 관련해서 지금 국제유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 국제유가 사우디, 오펙 등등 국제유가 급등 올리기 위해서 지금 감산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빈살만이 어, 감산을 감행한 것도 있다고 합니다. 빈살만 이제 보시면 빈살만 어, 원유라고 검색하면 나오겠죠. 사우디 충격적 감산 네옴시티라고 도 검색할게요. 나오죠. 이렇게 기사가 나오죠. 뭐 사우디 퍼스트 감산 결정 배후엔 네옴시티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보시면 기가 프로젝트 천문학적 비용에 의해선 고유가 필수라고 하죠. 보시면 음,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이 약간 그거거든요. 좀 내용을 찾아보고 있는데 음, 아까 제가 내용을 보긴 했는데
예, 여기 있죠. 사우디 경제고문들은 기가 프로젝트들의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향후 5년간 고유가가 지속되어야 한다. 감사한 발표 전 사우디 정부 관료들은 정부 재정을 위해서는 유가가 배럴당 90, 100달러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빈살만이 이 기가 프로젝트를 위해서 자신의 왕국을 첨단으로 개정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을 제쳐두고 민족주의적 에너지 정책을 밀어붙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빈살만도 어느 정도 이 국제 유가를 올리려고 하는데 지금 힘을 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네옴시티 관련돼서 지금 과연 허황된 프로젝트일 뿐이다.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여의도 면적의 몇십 배라고 하죠. 허황된 프로젝트일 뿐이다. 말이 안 된다. 근데 또 일각에서는 말레이시아였나? 쪽인가? 어디라고 해야 되지? 두바이? 예, 두바이. 두바이도 허황된 프로젝트라는 말이 많았다. 그런데 지금 두바이 어떻게 됐냐?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죠. 모든 이제 프로젝트는 모든 사람들이 허황됐다고 얘기할 때 시작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네옴시티가 실제로 진행이 될지 안 될지는 수주가 나오면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근데 이제 수주가 올해 하반기에 과연 국내 건설사들이나 IT 뭐 기업들이 수주를 따낼지 좀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지금 가장 핫한 종목이죠. 에코프로. 에코프로가 이제 잠정 실적 공시를 한다고 하죠. 11일 날. 11일이면 화요일이죠.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도 실적이 괜찮게 나올지, 실적이 또 뭐 어닝 서프라이즈 또 나올지, 아니 어닝 쇼크로 나올지. 근데 일단 에코프로는 지금 어마무시하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죠. 이미 지금 57만 9천 원. 이제 금요일에도 이렇게 10%나 올랐는데 거래 대금이 보이시나요? 1조 1,500억이나 터지고 있죠. 1조 1,500억. 지금 뭐 1조는 그냥 터지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에코프로가 60만 원을 뚫어줄지, 뭐 60만 원을 뚫으러 간다, 안 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그건 지켜봐야겠죠. 이미 지금 올라가는 각도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일단 에코프로가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 관심 종목으로는 지금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5가지 종목 정도를 찾아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